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3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절 경정등기에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변경등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경정등기. 앞에서 이제 살펴본 변경등기 좁은 의미라고 본다면 이제 후발적 불일치에 대해서 고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경정등기는 원시적 불일치에 대해서 그것을 변경하는, 경정하는 등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원 공무원 교육교재 225페이지 이하 경정등기에 대해서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경정등기의 요건부터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묻고 있네요. 자, 3번 보시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한다.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정등기가 있을 경우에 그 신청을 수리하여 주등기로 경정을 하느냐라는 얘기죠.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직권으로 자, 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승낙이 없는 때에는 제3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때는 그 신청을 수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수리하여 이렇게 해서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에 동그라미 3번 X표 돼 있고요. 세 줄 내려와 보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가 신청돼 있다.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경정등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3자의 승낙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승낙서가 첨부돼야 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속 33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4번.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요. 등기를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이거 일부 말소 경정등기,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가 무슨 의미냐? 앞에 문제도 그랬고요. 337페이지 가보세요. 337페이지. 그 해설에 보시면 맨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올라오시면 동그라미 4번에 X표 돼 있고요. 자, 거기 두 번째 줄부터 봅니다.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실질에 경정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실질이 말소등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일부 말소. 자, 경정등기 형식으로 경정등기 등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말소의 의미가 있다. 말소등기의 의미. 자, 이런 걸 하다 보면 당연히 제3자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결부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서 같은 거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따라서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경정등기 자체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주등기로 승낙서 없다, 제공이 안 됐다, 그냥 주등기 한다 아니에요. 아예 등기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첨부돼서 제공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런 것들이 첨부돼야 된다는 거, 제공돼야 된다는 거. 자, 다음 문제.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문제가 방금 우리가 좀 설명이 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8페이지 가보시면 3번.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보시면요. 1번.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된 후에 협의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또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에 협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정 상속분대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등기관은 이러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 경정등기 가능합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가 됐습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됐는데 그 후에 협의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또는 협의 분할을 위해서 상속등기를 한 후에 그 협의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 협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정 상속분대로 다시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별 얘기가 없으면 보통 법정 상속분대로 갑니다. 근데 이 법정 상속돼 있는 거를 협의 분할을 통해서 달리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협의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 등기를 했는데 요게 나중에 상속 등기 후에 협의했던 걸 해제한 겁니다. 해제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정 상속분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신청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서 이거 경정등기 신청 못 받아주느냐 이 얘기죠. 이거 경정등기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일성 인정받고요. 경정등기 신청 인정된다는 거. 경정등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38페이지 하단부의 문제 4번 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4번에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려고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이 없으면 이를 주등기로 해야 한다. 자, 우리가 경정등기는요. 경정등기는 원시적 불일치가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지금 고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정등기는 주등기 못합니다. 부기등기로 해야 돼요. 부기등기. 그래서 여기 주등기로 해야 한다. 이 부분 틀렸고요. 그래서 해설에 가보시면 339페이지 동그라미 4번의 해설. 직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이 없는 경우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주등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등기 할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결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 그러면 승낙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승낙이 없다 그러면 그 승낙을 받아내기 위한 뭐 판결이나 뭐 있던 것들 통해서 받아내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 문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등기 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4번에 동일성을 해야 하는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종전등기 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을 종전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자, 종전등기 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현재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종전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종전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지금 동일성을 해야 하는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등기 신청.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완료돼 버렸대. 그러면 종전등기 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 요게 종전등기 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 명의로 돼 있던 게 이제 동일성을 해치고 B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종전이고 이게 현재 등기 명의인이죠. 그러면 요거 이제 경정을 할 때 요 종전등기 명의인이 회복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이거 이쪽에서 일로 다시 간다는 식으로 이제 등기가 된다고 공동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전 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 현재 등기 명의인이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단독으로 종전 등기 명의 단독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설의 33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해설 그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지금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종전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340페이지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3번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의 면적을 줄이는 경정등기는 표제부의 면적, 표제부에 나와 있는 면적을 줄이는 경정등기는 해당 토지 근저당권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자, 면적을 줄이는 경정등기 쉽게 얘기하면 면적이 지금 잘못 기록됐다는 얘기고 근데 그게 실제 면적보다 크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줄여서 지금 경정등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돼 있는 동안에 저당권 등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저당권자. 그러면 이렇게 면적을 줄여서 경정등기하는 게 근저당권자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냐 이 얘기죠.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여기 승낙서 여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들 해설의 맨 밑에 가보시면 340페이지 맨 밑에 가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면적을 줄인다. 면적. 이게 뭐죠? 이게 표시에 관한 내용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승낙서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341페이지 권리의 변경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3번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주등기로 한다. 자, 채권의 질권이 설정됐대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한다. 그러면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주등기로 하느냐라는 얘기죠.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질권했다. 근저당권을 지금 질권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부기등기로 이제 붙어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채권 최고액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대요. 그러면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주등기로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이거 주등기로 할 수 있느냐. 채권 변경등기를 주등기로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이거 주등기로 하면 이제 순위가 밀리겠죠. 이거 주등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에 가보시면요. 3번의 해설 봅니다.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부기등기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주등기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감액하는 등기의 경우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질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에 등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도 변경등기를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순위에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뭐 1억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2순위에 가서 여기 이제 A에 그리고 여기 이제 B에 또 예를 들어서 저당권 1억 3순위에 가서 C에 저당권 뭐 1억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걸 갖다가 증액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증액. 이걸 증액을 해서 여기가 커지면 우리가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이 커진다는 얘기는 뒷사람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걸 증액을 하면서 요걸 갖다가 부기등기로 붙이려면 뒷사람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걸 동의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액을 한다. 5천만 원을 늘린다. 그럼 여기 부기등기 못하죠. 그냥 여기 가서 네 번째 A 해가지고 5천만 원 주등기 이렇게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그 해설에서 첫 번째 한 얘기고요. 두 번째 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걸 감액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감액.
감액을 할 때는 여기 동의가 필요할까요? 여기를 유리하게 해주는 거잖아. 감액을 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감액으로 그냥 부기등기로 붙여서 감액을 해버릴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감액 등기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1번에 A 저당권, 근저당권 1억 채권에 여기에 이제 부기로 1A를 해가지고 B가 질권을 설정을 했어요. 질권 1억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담보 가치가 1억이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했는데 이걸 줄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얘는 지금 1억짜리를 지금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 5천만 원으로 줄였다. 감액한다 그러면 5천만 원짜리 담보 가치가 5천만 원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자기 채권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담보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감액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주등기 붙어있는 후순위 권리자들한테는 동의나 이런 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유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요 부기등기 붙은 애들은 이제 문제가 자기 권리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해관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서가 없다면 이거를 감액하는 등기를 부기로 붙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부기로 붙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등기로도 이거 붙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등기로도.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질권 같은 게 지금 부기로 붙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3번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받고 이제 8번 341페이지 8번 경정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정등기에 대해서 1번 보시면요. 등기관이 등기에 차거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만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등기관이 잘못을 해가지고 착오 때문에 빠뜨린 거를 그 등기관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등기 이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이 있을 때는 못하고 없을 때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자, 없는 때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3자가 없는 때는 당연히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고요. 있는 때에도 이 제3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한테 승낙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제 이자들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승낙을 하면 되겠죠. 승낙. 자, 그래서 없는 때에만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있는 때는 승낙서를 첨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9번 문제. 경정등기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등기관이 등기에 차거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해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다. 앞에서 봤던 문제의 그 지문을 살짝 말을 좀 바꿔놓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가능해요. 없으면 당연히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고 있어도 어떻게 승낙서를 첨부해서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봤고요. 10번 문제. 자, 343페이지.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 4번 볼까요? 4번.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된 때는 부기등기로, 그렇지 못한 때는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해야 된다. 자, 없다면 주등기로는 경정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때는 주등기로. 어쨌든 승낙서가 있어야만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요.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자, 그 다음 11번 문제.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보시면요.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에 착오가 발생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경정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승낙이 있으면 하고 승낙이 없으면 아예 못합니다. 주등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틀렸습니다. 승낙이 있어야만 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것도 부기등기로 할 수 있습니다. 주등기로는 못합니다. 자, 다음 345페이지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경정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다음 판단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일단 4번입니다.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압류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를 단독 소유로 경정해달라는 등기 신청을 하자 그 신청을 각하했다. 공유자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 그 가압류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를 단독 소유로 경정해달라. 자, 이렇게 되면 가압류 등기 붙어 있는 그 지분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의가 없이 이렇게 경정해달라는 건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경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각하했다라는 거. 4번 지문이 맞습니다. 자, 1번 볼까요? 1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이후 자기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등기 기록에 표시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표시 경정 등기를 신청하자 그 신청을 수리하였다. 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갑이 가지고 있던 X부동산을 이전 등기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자기 주소가 실제하고 다르게 돼 있대. 갑의 주소가 실제하고 다르게 돼 있대요. 을의 주소는 맞죠.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고 현재 등기명인 을이죠. 여긴 지나간 거야. 이거 잘못된 거 고쳐봐야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때 그 경정등기 요거는 을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고 얘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청을 수리하면 안 되겠죠. 종전등기 명의인이 신청한 것이므로 수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등기관이 자기의 잘못으로 등기에 착오가 발생한 것을 알고 부기등기로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고자 했으나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아니하자 주등기로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실행하였다. 주등기로 못한다고 그랬죠. 승낙을 받아야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자가 등기의 신청에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임차권 설정 등기로 경정해달라는 등기 신청을 하자 그 신청을 수리하였다. 자, 이거는요, 권리 내용이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임차권 설정 등기로 경정해달라. 저거는 변경을 해야지 경정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불허가 나오고요. 수리를 하면 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346페이지 옳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공유부동산의 등기 기록상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등기 신청은 공유자 전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원 신청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전원 신청도 가능하지만 1인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 347페이지 봅니다.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4번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등기명의인에 대한 것이라도 단순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 신청은 허용된다. 자,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등기명의인 경정등기 신청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리할 수 없습니다. 수리하면 안 돼. 허용되면 안 돼. 단순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종전 등기 명인의 표시가 착오가 있었다. 뭐 잘못돼 있었다. 이 단순하게 그거 고친다. 신청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등기 명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종전 등기 명인 요거에 대한 것 신청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렇게 해서 이제 경정등기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이미 앞에서 나온 얘기지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347페이지 하단부에 3번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내용들 쭉 나오는데요. 옳지 않은 건 뭐 다들 옳은 얘기고, 4번 보시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 갑을 공유해 부동산에 대하여 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 제한 또는 담보물권에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 소유라는 경정등기, 가로 속에 을 지분 말소 의미. 자, 이런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갑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한다. 자, 일부 말소. 그래서 앞에 다시 돌아가서 내용 보시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 이걸 말소해야 되는 경우에 갑을 공유해 부동산에 대하여 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 제한 담보물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 소유라는 경정등기, 자, 요걸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해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갑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하는 게 아니로 직권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다.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가 뭐겠어요? 이제 하나의 물건, 갑과 예를 들어서 을이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의 지분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처분 제한 또는 담보물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질권이 설정됐다든가 또는 저당권이 설정됐다든가 을의 지분, 공유 지분에 대해서.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단독 소유라는 경정등기. 그러니까 요 지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잘못 기록됐다는 거. 그래서 갑 소유로 단독 소유라는 경정등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경정등기. 그럼 요 지분 없어진다는 얘기고, 그런데 문제는 요거 없어지면 여기 저당권자 어떻게 되죠? 뭐 A라는 저당권자가 있다 그러면 이 권리가 소멸하게 되잖아. 그렇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경정등기가 요것만 지금 목적, 요거 지금 말소하는 것만 목적, 이거 지금 단독으로 하는 거. 이럴 때 갑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느냐? 안 되고요.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거, 직권.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갑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한다 틀렸고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9페이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옳지 않은 것. 자, 4번에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승낙서가 있어야 부기등기로 하고요. 없으면 더 이상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수리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승낙서, 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저 승낙서, 이 3자의 승낙서 첨부 안 됐을 땐 수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1번 지문이 어떻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부말소 의미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옳지 않은 건 1번인데 1번 지문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2번, 3번, 4번 옳은 지문으로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의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발생을 했다. 처음부터 이제 착오로 또는 빠진 부분이 발생을 했다. 이런 걸 이제 경정하는 거, 원시적 불일치, 경정 등기 얘기입니다. 문제 보면, 자, 다음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정 등기의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1번,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경정 전 후에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명백하게 이제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착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경정을 했을 때, 경정을 했으면 경정하기 전 그리고 경정한 후에 그 등기 동일성, 그 동일성 여부 이게 따로 별도로 심사해야 되느냐?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직권으로 경정하고 또는 신청에 의해서 경정할 수도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 전후에 대해서 동일성 여부 검토하지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라는 거. 심사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심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경정등기에 관한 4번 가보세요.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하였다면 그 등기의 경정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자,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미 그걸 경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또 생겨버렸어요. 등기상에. 자, 그러면 그거 경정 못하느냐 이 얘기죠.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 승낙이 있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승낙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51페이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관의 직권경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해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다. 있다면 승낙서 등을 첨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틀렸어요. 있어도 승낙서 같은 거 첨부하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요. 경정등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3절 말소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등기. 자, 말소등기 한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권리관계들이 소멸했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하는 등기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소등기. 자, 여러분들 법원 공무원 교재 232페이지 이하에 말소등기에 관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1번 봅니다. 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말소등기에 관해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말소에 대하여 승낙을 한 경우에는 말소 대상의 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제3자의 등기 요거를 지금 말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등기의 말소에 대해서 제3자가 그거에 대해서 승낙을 했대요. 그러면 말소 대상 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 요걸 어떻게 돼요? 말소해야 되는데 요거를 당사자가 공동 신청에 의해서만 말소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 공동 신청뿐만이 아니라 직권으로. 그래서 제3자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요. 요 제3자의 등기는 직권으로. 그래서 보통 말소 대상 등기는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말소 신청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도 말소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소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얘기예요. 다만 그것은 제3자가 동의를 승낙을 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 자, 이걸 전부 다 그냥 공동 신청으로 한다 해서 틀렸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말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자, 이번에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신청을 먼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을구의 2번 순위에 A의 근저당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근저당권자 A가 요 근저당권을 B에게 주려고 해. 넘겨주려고 그래. 그러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 B에 등기가 들어갑니다. 이제 B가 이제 근저당권자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전 등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요걸 지금 말소하려고 한다. 말소. 요걸 지금 말소를 하려고 해요. 그럼 요거 먼저 말소하고 요거 말소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운명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 말소하면 그냥 이거 자동 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기등기부터 하고 주등기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주등기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이거 이 주등기 말소 신청하면 등기관 이거 말소하면서 요거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소등기 요건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등기는 어떤 요건을 갖느냐, 요건에 대해서 문제. 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볼까요? 4번.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그 3자의 승낙을 받아 제3자의 명의의 등기의 말소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제3자 명의의 등기는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 말소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당사들이 원래 말소하려고 했던 그것만 신청하면 되고, 그렇다면 그걸 신청하면 등기관이 그걸 말소하면서 제3자 명의의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물론 제3자의 승낙이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때. 자, 요거 신청,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틀렸어요. 이건 직권으로 한다라는 부분. 앞에서 문제에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말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1번에 보시면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라도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회복등기를 하여야 된다.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 그래서 말소등기를 또 말소해서 그걸 돌이킬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이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등기를 통해서 살려놓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합한 경우.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2번 보시면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가 아니므로 부기등기만의 말소등기는 있을 수 없다. 부기등기만 별도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부기등기만 말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이 아닌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자, 우리가 과정은 조금 다를지라도 궁극적인 실체관계가 맞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수리할 수 있다. 4번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가 해당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말소하고 말소한 사실을 등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지체 없이 그 등기를 말소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틀린 부분인데요. 요거 해설 내용 가보시면 오른쪽에 3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X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 보시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가 29조 1호, 2호,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런데 지금 등기가 됐다는 그걸 간과하고 등기가 됐대요. 이런 거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했을 때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1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소한 사실 통지한다.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말소하고 통지한다가 아니고요.
요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는 일단 어떻게 해요? 등기명의자나 당사자들한테, 이해관계인들한테 통지합니다. 요렇게 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 그렇죠? 관할 위반이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말소를 할 건데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의 신청이 없다면 1개월 안에 이의 신청이 없다면 그때 가서 말소할 거다라는 얘기를 통지를 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처럼 그냥 지체 없이 알아서 직권 말소하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 3번. 3번.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승낙에 필요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것은 말소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 우리가 이제 보시면 문제 쭉 보시면 변경 등기도 그렇고 경정 등기도 그렇고 말소 등기도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그런 등기를 통해서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제3자한테 승낙서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그것을 신청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는 포인트들이 되겠다라는 거. 자, 3번 문제 제3자가 아닌 경우는 1번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변경 근저당권 변경 등기, 채무자를 갑으로 변경하는 거, 요게 맞춰진 후에 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저당권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냐 아니냐 이 얘기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그 근저당권 변경 등기, 즉 채무자를 갑으로 변경했습니다. 요 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 요럴 때 갑을 채무자로 해가지고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요 경우에 이 근저당권자는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 하더라도 저 근저당권은 토지에, 저 부동산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즉 승낙서가 필요한 제3자냐 아니냐 했을 때 그런 제3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승낙서가 필요 없습니다. 승낙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갑을 채무자로 해가지고요. 근저당권자는 그 물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갑이 그 물건의 소유권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저당권자는. 그렇기 때문에 승낙에 필요한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356페이지 4번 문제 봅니다.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가 있는 제3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보시면 갑을 부동산을 공동담보라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갑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자, 갑이라는 부동산, 을이라는 부동산, 요걸 공동담보로 해가지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A의 저당권이라고 해보면 A의 저당권이 여기 1순위, 여기도 1순위. 자, 2순위에 B의 저당권이 있다. B.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 부동산의 후수리권 저당권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거기에 들어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B가. 을에 돼 있는 저당권을 공동담보로 여기 저당권 등기가 돼 있겠죠. 1순위 A, 1순위 A. 요걸 지금 말소한다는 뜻이야. 요거 말소할 때 B는 과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냐 이 얘기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57페이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거 4번에 갑, 을, 병의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한다고 할 때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다 아니다.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냐 이 얘기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 을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한다. 이렇게 할 때 병 앞으로의 등기 요거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해설을 한번 보시면요. 357페이지 하단부에 4번 해설. 말소 대상인 등기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올라오시면 말소 대상인 등기를 그대로 승계한 자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대로 승계한 자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포함되지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 을, 병 순으로 이루어진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서 A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 현재 소유명인 병은 을 명의로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왜냐 하면을 보세요.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라야 하므로 뒤에 등기인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고는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따라서 병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을명의 등기 말소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갔어요. 그럼 뭔가 말소한다라는 얘기는 효력이 있는 걸 말소해서 그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효력이 없는 건 말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대개 이제 저당권 설정이나 뭐 이런 등기들은 효력이 없어지면 뭐 말소 등기를 통해서 효력을 없애는 이렇게 하는데 저당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넘어가도 앞에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이거 넘어가도 이 이전 등기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데 효력은 있습니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요거는 말소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게 효력이 있는 때 말소를 해야 돼요.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게 다시 돌아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걸 먼저 말소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말소하러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오히려 말소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들어가는 그런 거지. 여기가 이거 말소하는데 이해관계인, 즉 승낙하고 말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인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해설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말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4번 보세요.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을 했다. 그럼 원래 말소해야 될 거 신청 들어오면 그거 말소하면서 제3자의 등기는 직권으로 등기관이 말소한다. 앞에서 봤던 지문들 내용이고요. 4번 맞습니다. 1번에 갑을병수는 순차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병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방금 앞에서 문제에서 살펴봤죠. 이거 승낙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병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에요. 2번 갑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병명의 가압류 등기가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병의 승낙이 없으면 병의 등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을의 등기만을 말소해야 된다. 자, 병의 승낙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얘기죠. 없으면 병의 등기는 그대로 둔 채 을의 등기만을 말소하느냐. 이 경우에 병은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요거 을 등기 말소하면서 병에 요것도 같이 직권으로 이제 말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1번 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2번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이므로 1번 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2번 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1번 저당권이 말소되면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 그쵸? 1번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무슨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승낙서 필요가 없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말소하면 됩니다.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자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고요. 나머지 1, 2,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말소 등기 여기까지 하고요. 2번의 등기 절차에 관한 특징, 말소 등기의 등기 절차에 관한 특징은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